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5차 나이스 E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금융평가 1실장 이강욱입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 자산건전성 점검의 첫 번째 주제, 증권, 국내외 부동산 금융 확대의 그늘을 주제로 20여 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평가본부 이혜리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이혜리입니다. 오늘은 증권, 국내외 부동산 금융 확대의 그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권사의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증권사 부동산 금융 건전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손실 감내 능력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본 발표의 분석 대상은 나이스 신용평가가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25개 증권사이며 분석 대상 익스포저는 우발부채, 대출채권, 부동산 펀드 등 SOC와 유동화증권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 익스포저입니다. 먼저 증권사 국내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 6월 말 분석 대상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47.6조 원으로 지난 1년간 익스포저 전체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들어 대부분 증권사의 신규 부동산 금융 영업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거 투자했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여전히 회수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익스포저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가격의 급락세가 진정되는 흐름이며 명목 소득 수준을 고려한 주택 실거래가는 2020년도 초반 수준 정도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격 급락세는 진정되었으나 비교적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PF 사업장들의 사업성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PF 사업장의 사업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만기 연장에 따라 손실의 인식이 이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만기 도래했어야 할 국내 PF 사업장 5.2조 원 중 약 73%는 만기 연장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동기간 브릿지로는 3.7조 원 중 약 80%가 만기 연장되었고 본 PF는 1.5조 원 중 약 56%가 만기 연장되었습니다. 브릿지론의 경우 본 PF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장이 만기 연장된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해소된 사업장은 대부분 차주 변경이나 외부 매각 등을 통해 상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PF의 경우 브릿지론 대비 상환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상적인 분양대금 유입을 통해 회수한 사업장도 있으나 미분양 담보대출 혹은 상각 처리로 해소된 사업장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이러한 만기 연장 방식이 부동산 익스포저를 해소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만기 연장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사업성 하락 등으로 최종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다음은 해외 익스포저입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미국과 유럽 오피스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의 원격 근무로의 전환 기조는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켰으며 오피스 가치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오피스 시장 상황이 저하됨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 대한 투자도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만기 도래했어야 할 2.6조 원의 사업장 중
약 90%는 만기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사업장의 경우 1년 이상 만기 연장한 사업장들이 가장 많으며 익스포저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기 시점까지 자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만기 시 손실이 크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익스포저의 만기 연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은 증권사 부동산 금융 관련 건전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부실 여신 정의인 고정이하 여신 지표를 살펴보면 23년 6월 말 3.7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1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PF 고정이하 여신은 1.2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천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부동산 PF 영업을 적극 확대했던 20년 말 이후 약 8천억 원 증가에 불과하며 부동산 PF 건전성 분류 대상 여신 규모의 동기간 증가폭을 고려하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의 건전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상당한 착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실질적인 손실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 지표에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잠재 부실 가능 익스포저를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이 정상 진행되지 않았으나 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요주의 여신을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차주들의 자금 여력 등을 감안하면 만기 연장된 사업장 중에서도 상당 부분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전성 분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손실 발생 시 여신 자산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펀드를 포함하였습니다. 시가평가를 진행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평가 손실이 20% 이상 발생하였으며 그 규모가 10억 원을 상회하는 펀드를 잠재 부실 가능 익스포저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 분석 대상 증권사의 2023년 3월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잠재 부실 가능 익스포저는 약 6조 원으로 2023년 6월 말 부동산 PF 고정이하 여신인 1.2조 원 대비 5배가량 크게 나타났습니다. 잠재 부실 가능 익스포저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해외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호텔, 미국과 유럽의 오피스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에서 평가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경기, 대구, 부산 지역의 잠재 부실 가능 익스포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기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PF 규모가 큰 가운데 이들 사업장의 만기 연장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민간 분양을 통한 최종 손실 가능성은 낮으나 현 분양 시장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의 추가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잠재 부실 가능 익스포저를 만기별로 살펴보면 2023년부터 26년 중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매년 약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어 프로젝트가 정상 진행되지 않거나 자금 재조달 실패 사례가 확대될 경우 실제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부동산 금융 실제 발생 가능 손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중 손실 규모와 만기 시 최종 손실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투자 형태별로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발부채, 대출채권, 사모사채의 충당금 적립 규모와 최종 손실 규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국내 PF 사업장 중 상당 부분이 만기 연장으로 인해 건전성 분류 기준상 요주의 분류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요주의 여신은 보편적으로 10% 이하의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이는 실질 손실 예상 규모가 더 크더라도 현재 인식한 손실 규모는
익스포저 총액의 10% 이내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펀드, 지분증권, 리츠의 경우에도 기중 손상차손 인식 규모와 최종 손실액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FVPL 펀드로 분류되어 매분기 평가손익을 인식하더라도 최근과 같이 시장 환경이 저하된 상황에서는 최종 매각가가 기준 평가받은 감평가보다 낮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 펀드는 일반적으로 기준 가치 변화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익스포저 회수 시점에 손상이 한꺼번에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 익스포저의 경우 대부분 펀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중 손상인식 규모와 만기 시점의 최종 손실 규모 간 괴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장의 만기 도래가 임박한 경우, 단일 사업장에 대해 거액 투자한 경우, 중후순위 및 지분 투자 형태로 투자한 경우, 추가 손실 발생 여부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실질 가치 저하는 익스포저 회수 시점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만기 도래가 임박한 경우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익스포저의 만기는 2023에서 2026년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만기 도래 시점에 만기 연장이나 자금 제조달이 불발된다면 저하된 시장 환경 탓에 비교적 염가에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일 사업장에 대한 편중이 높으면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자산 가치가 저하될 경우 순식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익스포저 총액 14.1조 원 중 1,000억 원 이상 거액 투자권은 5.3조 원이며 2,000억 원 이상 초거액 투자권도 2.4조 원으로 미국의 호텔 및 오피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해외 투자권 중 상당 부분이 중후순위나 지분 투자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크레딧 이벤트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손실 사례를 보았을 때 선순위 대주들은 비교적 낮은 가격에 담보권 처분을 결정한 후 대부분 원금을 회수하였으나 중후순위 및 지분 투자자는 낮은 청구 순위로 인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최종 손실이 건전성 지표 및 평가 손실 인식에 나타나는 정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손실 발생 가정하에서의 증권사별 손실 감내 능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부동산 수수료 수익이 축소되더라도 위탁, 자산관리,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핵심 경상수익으로 부동산 관련 손실과 판관비를 충분히 충당한다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손실 감내 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핵심 경상수익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을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증권사의 자본 규모별로 위와 같이 비교적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위탁매매 손익을 2022년도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IB 손익도 부동산 영업이 축소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18에서 19년 수준을 가정하였습니다. 최근 높은 금리 수준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금융손익을 5개년 평균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였으며 변동성이 큰 자기매매 손익을 0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한 결과 대형사 2개사, 중소형사 3개사는 경상수익 규모가 판관비보다 적어 부동산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아도 단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5개사를 제외할 경우 연간 발생하는 핵심 경상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초대형사 평균 약 1.3조 원, 대형사 약 4,400억 원, 중소형사 약 1,600억 원의 기본적인 손실 흡수력이 확보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핵심 경상 수익에서 판관비를 제외하면 연간 손실흡수 버퍼 추정이 가능합니다. 연간 손실흡수 버퍼는 초대형사 평균 약 5,500억 원, 대형사 약 1,400억 원, 중소형사 약 300억 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발생한 대손 비용이 대형사 평균 약 300억 원, 중소형사 약 200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손실 흡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손실 흡수 버퍼와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당 평균 익스포저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할 때 초대형사는 연간 국내 36개 혹은 해외 17개의 사업장을 전액 손상 처리해도 순이익 흑자 기조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대형사는 연간 국내 11개 혹은 해외 5개 이상의 사업장이 전액 손상 처리될 경우, 중소형사는 연간 5개 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전액 손상 처리될 경우 적자 전환 우려가 있어 적절한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손실 인식의 이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초대형사의 경우 위탁 등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 부문에서 경상적으로 창출하는 수익 규모가 많아 손실을 충당할 여력이 충분하나 중소형사와 일부 대형사는 부동산을 제외한 타 사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여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상기 가정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감내 가능한 대손 및 손상차손 규모는 해당 규모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의 최종 손실 발생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 증권사가 감내해야 할 최종 손실 규모는 현재 건전성 지표와 손실인식 규모에서 나타나는 수준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만기 연장이 지속됨에 따라 부실 징후 발생 시 한 번의 전액 부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손실 감내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중소형사와 일부 부동산 금융을 중심으로 외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대형사의 경우 적절한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손실 인식의 이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부동산 금융 관련 부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증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증권사별 사전적 및 사후적 대응 능력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리 선임연구원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복합적인 요인으로 9월 위기설 등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증권사 부동산 PF가 그 위기설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세 지연,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9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하고 다른 요인들과 겹쳐서 과거와 같은 금융시장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증권사 PF 부실 문제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지만 본 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수익성의 일부 훼손을 감수하면 장기적으로 부실을 해소해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요인들에 대해 이번 세미나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연체 금융업권 전반의 재무 안정성 수준은 예상되는 손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2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다양한 금융 안전판이 시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금융 안정화 정책 시행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는 금융위기설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가 작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와 같이 현재 금융기관의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만 기대어 있기보다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손 처리를 통해 부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부동산 PF 사업에 의존한 증권사의 수익성 저하가 금년도 확인될 경우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IB 수수료 수익이 축소되더라도 위탁, 자산관리,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핵심 경상 수익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손실 및 판관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외 타 사업 기반이 열의한 증권사의 경우 대손 발생 시 충당할 경상 수익이 적어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익성 저하와 더불어 자본 적정성, 유동성 대응 능력 등 재무 안정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증권업 전반적으로 자기 자본이 확충된 상황입니다. 수익성 지표와 더불어 자본 적정성 등 재무 안정성 지표 유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추가 질문이 없어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C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다시 보기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